แบบนี้ค่ะที่เขาเรียกว่า Just spying on it, writes danger, it's 最 right. 近非常红的一种音乐载体。 It's just sitting there like this time around. 이거 너무 귀여운데 진짜? 너무 ready. 너무 귀엽다. 그쵸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화면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SNS 비디오 화보에도 다 들어있지. 신문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휴대전화에 이렇게 바로 꽂으시면은 키트 앨범인데요. 저희 노래랑 올해 탑 히트셀러상을 저희 엑소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일단 8시에 시작하기로 했으니 시작을 했고 지금 세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2, 3분 정도만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조금 앞으로 뺄까요? 조금 빼줘. 네. 오케이, 좋습니다. 나 커피 어디 갔지? 커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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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저희 한국 무역 카페와 함께 지금 2주에 한 번 정도 이제 꼴로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진출 사례 스타트업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그리고 이제 저희 2호 채널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영역에 있었던 이제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제조업, 엔터테인먼트, 테크, 매체사라고 보시면 매체사, 네. 매체사라고 네, 보면 될까요? 네, 네. 아. 영어로 좀 멋있게 얘기하면 미디어고요. 아, 본질은 미디어다. 네, 맞습니다. 네, 미디어. 그럼 저희도 미디어인데. 네, 저는 피지컬화된 미디어입니다. 아, 네, 그럼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지컬화된 뭐 미디어면 뭐 잡지 이런 건가요? 아, 네, 잡지도 저희가 전달할 수 있고요. 잡지에 들어가는 컨텐츠든 음악이든 영화든 다 저희 매체, 피지컬화된 매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뭐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라고 하고 미디어. 있는데 좀 낯선 미디어라. 아, 네. 그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뭐 카세트 테이프 뭐 이런 것도 하다가 이제 CD 듣다가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네. 이제 스트리밍으로 갔다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질적인 어떤 뭐 되게 작은 디바이스인데 이제 그거를 뭐 핸드폰에 어떻게 하면은 뭐 네. 그 안에는 이제 팬들만을 위한 뭐 특별한 것들이 들어있고 이런 게 이제 작년까지 누적해서 한 100만 장 넘게 판매를 네, 한 하셨다고 120만 들었어요. 장 가까이 판매됐고요. 네. 그 물질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물질을 들고 와서 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 뮤즈라이브의 이제 석철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이제 어색하게 네. 그 소개를 아, 했는데 엄청 긴장하고 있네. 네, 저희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본인 소개, 이제 회사 아, 소개 한 예. 번씩 하죠.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뮤즈라이브의 석철입니다. 저희는 그 기존의 음반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LP, 카세테이프, CD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시대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D 음반이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이 만들어내는 매출만큼 CD 음반이 만들어내는 매출이 크고요. 그런데 CD 플레이어는 사라졌거든요. 음반을 많이 구매하는 10대, 20대는 CD 플레이어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전히 CD 음반을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0대, 20대 또는 뭐 30대, 40대까지 지금 유저들 손에 놓여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구동되는 음반 매체를 만들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K-팝 타이틀들을 50종 이상의 K-팝 타이틀들을 저희가 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만 개 이상의 판매를 글로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좀 보여드리게 될 텐데 CD랑 달리 좀 작고 네모난 플라스틱 형태의 키트라는 매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보여주시죠. 그게 키트가, 이런 데 들어있는 네. 거죠? 예, 네. 이게 음반을 구매하시면 예전에는 이걸 열면 CD가 들어있는데 지금 CD가 들어있지 않고 키트 앨범을 사시면 이 키트라는 매체가 들어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샀던 네. 음반이 뭐예요? 언제였어요? 저는 좀 옛날 가수를 좋아해서 저는 신화 이제 음반을 샀던 게 신화.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에 서태지였는데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좀 구입을 하세요? 아, 지금 저희가 이제 출시해서 한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 K-팝
앨범들을 많이 출시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K-팝 팬덤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운이 좋게도 K-팝이 글로벌로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 K-팝만 국내에서 소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0%의 구매자들이 해외에서 구매할 정도로 저희 K-팝 앨범의 붐을 타고 저희 키트 앨범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옆에 계신 네. 네, 무역협회 네, 분도 네. 소개 한번 해주시면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무역협회 혁신생태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세하라고 합니다. 와, 네, 우선 입사한 지 얼마나 저는 올해 신입사원으로 이제 막 들어온 꿈나무 무역협회의 꿈나무 네. 이게 유튜브 네. 면접을 봤나? 네, 그래서 네. 오늘 사실 되게 이런 약간 굉장히 저에게도 되게 새롭기도 하고 되게 좀 흥미로운 그런 아이템을 또 들고 오셔서 되게 너무 기쁘고요. 저희 혁신생태계실은 이렇게 뭔가 유망하고 이런 전망이 있어 보이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진출을 특히나 이제 저희가 주력으로 이제 돕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뮤즈라이브 대표님을 만나서 저는 너무 반갑고요. 또 태용 대표님과도 이렇게 네네.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큰 영광입니다. 지금 네. 약간 멘탈 흔들리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네. 혁신생태계실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네. 뭐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요 EOX 이제 스타트업 벤치라는 로고가 있을 거예요. 이제 코엑스에서 동문 2층으로 올라오면은 있는 라운지 그쵸. 같은 공간인데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오시면은 이제 해외 진출하고 싶은 분들 뭐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그쵸. 아니면 세미나도 열 수가 있고 되게 네. 좋은 공간인데 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니까 네. 이제 글로벌 진출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 이제 오늘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에 네.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쵸. 그 사업에 대한 이제 아이템은 이제 저희가 네. 대략적으로 들었고 아, 네. 혹시 뭐 그 시연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창업. 네, 네. 그럴까요? 네. 그 100만 장이 팔린 네. 네. 물질적인 네. CD의 키트를, 진화 네. 버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뭐 패드, 스마트 TV 전체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는 다 구동이 되고요. 이 키트라는 매체를 저희 전용 플레이어인 키트 플레이어를 설치하신 다음에 키트를 클릭을 하면 자기 앨범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음악 앨범이니까요. 음악 감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트랙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가사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LP판. 네. 네. 음악 들으시는 중에 하면 원곡 반주만 나옵니다. 예, 스피커 연결하면 바로 원곡 가라오케가 되고요. 그리고 가수의 목소리를 50%만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싶으면 또 50%로 해서 따라 부를 수도 있고요. 원곡 그대로 감상하기 위해서 다시 100%로 조정해서 원곡을 감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음악뿐만이 아니라 사진들, 지금 NCT의 사진 130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원본 사진들이 공급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원본 사진들이 공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뿐만이 아니라 비디오까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비디오는 13개가 제공되고 있네요. 그래서 컨텐츠로는 음악과 사진, 비디오까지 다 공급이 되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보컬 볼륨 조절 기능을 이용해서 스튜디오를 가게 되면 원곡 반주 위에 사용자가 뭐 15초 구간을 설정하거나 또는 전곡을 하거나 원하는 대로 이쪽을 찍을 수도 있고요. 바로 여기서 가수 목소리 대신 자기 목소리를 노래를 불러서 녹음을 하게 되면 바로 셀프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잠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걸. 이걸 SNS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 내부에도 보면 이 구매한 아티스트의 앨범에서 각 그 팬덤들끼리 커뮤니티네요. 모여 있는 네.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고요. 네. 이미 수많은 글로벌 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음반을 예전처럼 음악 감상만을 위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도 음악, 사진, 비디오가 다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서 자기 컨텐츠를 만들고 팬덤들끼리 공유하는 문화까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스마트 앨범입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네요. 이게 이 안에 이제 정말 팬덤 이제 덕질할 수 있는 콘텐츠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뭐 어떤 콘텐츠를 2차 생산을 하고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팬덤 문화에 좀 최적화된 네, 그런,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좀 헤맸던 게 네. 이게 피지컬 미디어기도 한데 네. 저희가 디지털 미디어도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까지 네. 섞여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미디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뭐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네. 뭐 어디 가서 살 수 있냐? 뭐 그런 거 처음 본다. 아, 네. 그 온라인의 모든 그 음반 판매 채널들, G마켓, 뭐 예스24 등등의 모든 판매 채널들이랑 오프라인에 있는 음반 판매 매장들, 신나라, 핫트랙스 등등의 저희 앨범이 CD 앨범하고 동일한 날짜에 동일하게 다 공급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좀 잘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네. 빨리 매진이 돼서 오프라인 가면 실제로 직접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가수 거가 제일 핫하게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 CD 음반이 많이 팔리는 가수들 음반이 역시 키트 앨범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 뭐 요즘 유명한 핫한 가수들 저희가 올 1월 8일 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뮤직 어워드가 가온 어워드인데요. 거기서 처음으로 매년 CD를 많이 판매한 가수들한테 시상을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탑 키트 셀러를 시상을 했어요. 가온 어워드에서 네. 1위가 엑소였고요. 엑소. 네, 수상을 했습니다. 네. 예. 엑소 거는 얼마나 나갔어요? 숫자를 말씀드리면 그래요? 예, 많이 나갔습니다. 네. 100만 장 중에 꽤 크고. 예. 그 대표님께서는 이건 좀 어쩌다가 창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뭐 기업가가 돼야겠다도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나 발상이 떠오른 계기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집이 좀 특이했던 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저희 집 안에서 가족끼리 대화 중에 네. 취업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다른- 않았는데 예. 몇 년도인지.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도. 예. 네, 제가 72년생이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취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고 저희 아버지도 저는 어차피 사업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대학 졸업 전부터 23살부터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23살부터. 네, 그때 졸업 전에 사업을 시작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고 뭐 하다가 그 먼저 해외에 있는 어떤 의류를 수입해서 한국에 유통을 하는 사업을 해서 좀 어린 나이에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좀 간이 커졌죠. 간이 수입이 커져가지고 짭짤. 네, 좀 많이 벌었어요. 네. 근데 그 돈 가지고 섬유에 좀 투자를 해서 섬유 사업을 진행해서 공장을 좀 많이 키웠어요. 한국에서 그 종목의 한 70%는 저희가 공급하고 그게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IMF가 왔어요. 네. 그 IMF 왔을 때 한국에서 사라진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산업이 하나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때 저도 쫄딱 망했고 네. 당장 이제 뭐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지경까지 가서 네. 그때 이제 외국계 회사에 잠깐 들어가서 한 4년간 근무를 하는데 괜찮았어요. 집에서는 제가 거기서 나오는 걸 되게 반대했는데 예전에 저질러 놨던 사업하면서 저질러 놨던 빚들이 있잖아요. 네. 회사 생활하면서 그걸 갚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창업해야 되는구나 하고 네. 어쩔 수 없이 거기 사표를 내고 창업을 시작해서 이제 음악과 IT를 접목하는 사업을 진행한 게 한 13년 차고요. 이전에 이 키트 앨범 하기 전에도 이제 IT와 음악을 접목한 사업을 해서 뭐 CJ와 공동 사업도 하고 SM과 공동 사업도 하고요. 또 제가 만든 서비스가 미국에 론치돼서 뉴욕 타임즈, 뭐 MBC 투데이 쇼 같은데 제가 소개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돈을 벌어야 되는데 IT하고 음악을 접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었는데도 제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고 봤더니 이 디지털의 무형의 컨텐츠 가지고 스타트업이 뭔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매출이 없으면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업이 안 되고 나서 주위를 좀 돌아봤더니 그럼 디지털 컨텐츠로 돈을 어떻게 버나 하고 좀 봤더니 극장이 컨텐츠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2시간짜리 공간 임대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네. 그리고 가라오케 노래방도 기계 임대업, 공간 임대업이지 이게 컨텐츠에 대한 돈을 받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 결국에 이제 공간을 판매하거나 매체를 팔아야 되는데 닌텐도나 DVD처럼 제가 그때 공간을 판매할 정도의 여력은 없었고 결국 매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시장을 봤더니 좀 묘하게도 접점이 있었어요. 네. 이 컨텐츠를 공급하는 사람들도 스트리밍화 되니까 이 컨텐츠의 가치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낮아지거든요. 그쵸. 사용자는 많아지지만 2, 3원 스트리밍 한 번에 2, 3원의 어떤 컨텐츠 대가를 받고 있는 시장이 됐고요. 저 뭐 스트리밍을 통해서 뭐 너의 음악을 알리고 돈은 콘서트로 벌어라. 맞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네, 광고로 직접 팔고. 스트리밍이 그 음악을 파는 게 아니라 광고를 파는 거고요. 음.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전히 그 음악 시장만 봐도 컨텐츠 여러 종류 중에 음악을 좀 들여다봐도 스트리밍에서 만들어지는 매출이랑 CD 음반에서 만들어지는 글로벌 매출이 거의 같다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되게 특이했거든요. CD 플레이어가 없는데 왜 아직도 CD 음반이 이렇게 팔리지? 그러고 봤더니 이제 소장의 가치더라고요. 내가 갖고 싶은 가치를 스트리밍에서는 못 갖는 거죠. 그 커피 냄새 맡는 거랑 이제 마시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매체를 판매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너무 간단했어요. 이 CD 플레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D 음반을 사는 이 수많은 고객들한테, 팬들한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구동되는 음반을 판매하면 이 공급자만 좋은 게 아니라 소비자도 되게 행복한 어떤 그 피지컬한 소유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가치가 만들어지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하게 됐고요.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미트가 잘 돼가지고 시장에서 좀 반응이 좋았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되게 막 긴 세월의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이제 짧게 해주셨는데 이게 뭐 원래 30분 하고 싶었는데 댓글 중에서 이제 네. 문별의 키노키트 나온 거 보고 되게 좋았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고객이 아닐 뿐이지 덕질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네, 나름대로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네. 이게 제조업이나 뭐 이렇게 뭐 유통, 무역업 이런 거를 하시다가 네. IT랑 또 이제 IT 중에서도 이제 또 음악 쪽으로 가는 게 그 사실 뭐 백그라운드도 없었을 테고 좀 어쩌다가 이렇게 관심사가 그렇게 이동이 되셨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안 믿기시겠지만 네. 제가 소시적에는 좀 마르고 머리 길러서 락을 했었어요. 네. 주위에 친구 음악을 하시는 네. 분이구나. 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프로듀싱도 해보고 뭐 그런 거 어릴 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사업을 할 때는 음악 쪽은 안 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외 글로벌 기업에 있다가 나오면서 다시 창업하게 될 때 주위에 같이 모여서 창업 논의를 했던 친구들이 음악했던 친구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기술진들, 개발진들이랑 음악 했는 친구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낸 걸로 이제 그때 창업을 시작했었고요. 그게 그래도 저희가 뉴욕타임즈에 소개되고 MBC 투데이쇼 나올 정도로 좀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새로운 서비스를 고착화시키는 게 쉽지 않아서 그 한번 쓴 그 좌절을 맛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계기로 인해서 제가 음악 쪽에 새로운 걸 시도하게 됐고요. 한번 그렇게 좌절하고 나니까 그때 배운 게 있잖아요. 다시 음악과 IT를 접목하는 사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쌓이니까 그걸 벗어나서 제가 다른 걸 하면 또 그만큼의 시간을 또 그렇죠. 또 학습하는 데 들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락커 출신이 만든 뭐 CD의 뭐 네. 미래 버전. 예. 뭐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그냥 소소한 네. 건데 네. 그냥 되게 소소한 거예요. 대표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K-팝 가수가 누구냐? 아.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K-팝 가수요? 네. 태양이요. 아. 이거 태양. 의외인데요? 어떤 노래가 가장 그렇게 마음을 그 원래 사로잡았는지. 넌 나만 바라봐 할 때부터 좋았고 아. 눈, 코, 입 좋았고 눈, 코, 입도 좋죠. 제가 사실 네. 아이돌 음악을 막 따라 부를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아이돌 음악 중에 제가 따라 부를 수 있는 태양. 노래가 눈, 코, 입입니다. 네. 아. 여기서 시키진 네, 않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뭐 글로벌로 나가기 전까지 이제 좀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해야겠다. 이제 CD가 그래도 이제 매출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좀 그런 거에서 착안해서 이제 CD가 못 주는 뭔가 밸류를 줄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면은 네. 이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걸 만들 수 있겠다. 네. 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 처음에는 이게 제가 뭐 사업 계획서 이런 것도 읽어보니까 기술적인 난이도도 꽤 네, 있다라고 이제 기술이 돼 예. 있고 나름 이제 시행착오들이 겪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 시장에서 좀 알아주는 프로덕이 나올 때까지. 초기에 저희가 이런 시도를 할 때 뭐 NFC를 사용해 보기도 했고요. 뭐 블루투스도 시도해 보고 QR도 접해 보고 했는데 이런 매체들이 다 좀 음반 매체가 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NFC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계는 되고 어떤 기계는 안 되고요. 저 애플 안 되고. 예, 요즘은 또 되기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음반은 모든 기계에서 구동이 돼야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줄 수 있으니까 NFC는 그래서 좀 힘들었고요. 블루투스는 매체 자체가 비쌉니다. 비싸고 페어링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시로 충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음반 매체가 되긴 힘들었고요. QR은 어차피 무형이었어요. 그 USB는 어차피 스마트 디바이스용이 아니었고 그래서 맞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만든 게 오디오 신호를 이용해서 이 서비스를 구동시키는 방식을 구현하는 쪽으로 개발을 진행했고요. 왜 오디오 그러냐면 신호는 어떤 거? 금방 보신 것처럼 네. 이 마이크 주변에 네. 얘를 클릭하면 그냥 거의 되기만 해. 예, 이거 별도의 페어링 과정 없이 그냥 오디오 신호로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는 뭐 들을 수 없지만 뭔가 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녹음을 하면 따지잖아요. 네. 그래서 틀면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암호화된 오디오 신호가 날아가는 걸 저희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이 과정에도 초기에는 이 공중으로 오디오 신호를 쏘는 게 아니라 네. 이어폰 단자로 꽂는 키트가 나왔었어요. 네. 그걸로 좀 많이 팔았죠. 그런데 이제 저희의 니즈와 달리 디바이스들이 이 오디오 단자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지는 시기가 딱 질 것 같은 시점에 개발을 시작해서 없는 그 디바이스에도 에어로 공중으로 저희가 오디오 신호를 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저희 독자 프로토콜이 돼서 저희만의 기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있으면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그 스마트 디바이스는 폰은 통화 기능을 빼지 않는 이상 마이크가 있고요. 태블릿이나 패드도 스카이프 같은 통신 기능을 빼지 않는 이상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접근이 막히지 않는 그런 독자 프로토콜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여기 댓글 중에 대표님 아이즈원 1집 키트 제발 왜 안 될까요? 절판되었는데 구입하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인지도가 높네요. 아이즈원 1집은 아마 리셀이 5만 원까지 갔던 것 같아요. 5만 원까지. 저희가 보면서 우리도 저 가격에 팔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리셀 가격이 5만 원에 많이 판매됐고요. 네. 하루 이틀 만에 다 완판됐던 것 같고요. 저희가 출시한 앨범들은 거의 다 완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판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계신 기획사 분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기획사에 메일이나 항의 전화. 하기 전에 지금 뭐 손정훈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암호화된 이제 오디오를 통해서 이런 유형의 그런 물질 유형의 어떤 미디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나요? 이제 이번에 질문은 좀 남들이 좀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갔던 것 같은데 네. 좀 뭐 받았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나 의구심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좀 어떻게 해결했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누구나 생각하듯이 스트리밍 시대에 무슨 피지컬 매체냐 그쵸. 그 프레임을 깨는 게 되게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음악 시장에 갔을 때는 CD 이전에는 음반이 없었고 CD 이후도 음반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돌아보면 음악 피지컬 음반 시장은 여전히 있었고요. 그 매체가 LP, 카세트, 뭐 CD 이렇게 변해왔거든요. 그 시대에 맞는 디바이스와 함께 변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CD 플레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스마트 디바이스에 맞는 매체가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 시장에서는 이 CD 외에는 음반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팽배했었고요. 아까 이 약간 유형의 네. 어떤 음반의 이제 마지막은 CD가 될 거다. 예. 근데 그 이유는 아무도 없는 거죠. 왜 CD가 마지막에 돼야 되나?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고착화 되는 좀 생각들을 바꿔가는 게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그건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그 시대에 맞는 디바이스에 맞는 매체들이 음악이나 다른 콘텐츠를 전달하면서 그 시장이 유지돼 왔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좀
시장에 저희가 진입할 수 있었고요.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돼야 일단 첫 번째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거든요. 네. 뭐 투자도 좀 예, 받으셨죠? 예. 좀 어느 시점에 받으셨어요? 창업하시고? 창업할 때 엔젤들 지인들한테 좀 받았고요. 그리고 2018년 정도에 이제 시리즈 A 형태로 좀 받았었고요. 2019년도에 또 A인데 좀 나눠서 한 번 더 들어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개발들과 서비스들 다 구현하는데 지금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하고 이제 뭐 그 해외 이제 네. 뭐 판매하고 이제 진출한 거 이제 좀 여쭤보겠는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자료들도 보고 했을 때는 네. 아 이분이 뭔가 어떤 CD의 뭐 다음 제너레이션을 만드는 분이구나 이제 정도로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그것도 되게 그 대단한 거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뭔가 빅픽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갖고 있는 어떤 뭐 비전이나 어떤 음악 산업에 뭐 저희가 만일에 이 키트가 CD 시장에서 CD 다음 패러다임이 된다면 그것만 해도 워낙 큰 빅피처겠죠. 근데 이게 저희 이 키트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면 이 오프라인에 있는 CD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커뮤니티나 뭐 여러 가지 온라인상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온오프라인이니까 뭐 좀 크게 보면 스포티파이와 유니버셜을 합쳐놓은 것 같은 온오프라인의 어떤 멀티 플랫폼 같은 그런 장이 돼 보고 싶고요. 제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는 그 플랫폼이라는 게 되게 어떤 큰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드린 플랫폼은 정말 플랫폼입니다. 공급자들이 저희 쪽에 들어와서 애써 만든 컨텐츠에 대한 가치를 더 받아갈 수 있고요. 소비자들은 더 즐겁게 사실 600원짜리 mp3 다운로드해도 600원의 음악을 샀는데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2만 원 주고 앨범을 사면 2만 원을 지불했지만 행복하거든요. 그런 행복감을 가지고 싶은 니즈가 있는 그 팬들이 들어와서 또 이용하는 그러면 저희가 그 사이에서 팬들한테는 피지컬하게 그냥 매체만 갖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동질감도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저희 키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것들에 대한 그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사용자들이 이용 데이터를 저희가 받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공급자들이 다음 앨범을 출시하는데 마케팅이나 어떤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 측면에서 소비자들은 피지컬한 음반을 이용하면서 온라인 디지털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공급자들은 보다 높은 가치의 대가를 받으면서 데이터도 활용하는 어떤 그런 장을 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뭐 그런 속에서 저희 키트가 많이 판매되어지면 저희는 더 좋은 거고요. 예. 그렇군요. 되게 요 안에 보니까 뭐 요 안에는 뭐 음악도 있고 네.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되게 틱톡 같은 면도 있고 아, 네. 그렇죠. 예, 인스타그램 같은 면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흥미롭고 만드신데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그럼 이제 이게 뭐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것도 이슈긴 한데 네. 이제 개발을 했으면 이제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 최초에 좀 이제 뭐 글로벌 셀링이라든지 아니면 최초에 좀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같은 거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런 거 해보자 할 때 좀 이런 것도 좀 이야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음악 시장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네. 뭐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권리를 그 관할하는 어떤 협회들도 있고요. 뭐 저작권 협회, 실용권 협회가 있고, 이 음반을 제작하는 제작사가 있고, 아티스트가 있고, 그리고 유통하는 음반 유통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판매되면 집계하는 집계사들이 있고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이해관계자들이 음악 시장에는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디지털 음악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들, 피지컬 음반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사이에 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이에 껴 있다 보니까 없던 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보면 시작은 권리입니다. 저희는 이 온라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스트리밍처럼 전송에 대한 어떤 권리에 대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전송 계약이 돼요. 이 피지컬의 CD 같은데 컨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송으로 계약이 되는데 집계는 음반으로 되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되게 복잡한 과정이 얽혀서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겠죠. 이걸 풀어내는데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없던 거라서 이 모든 룰이나 정산, 그러니까 규정, 네. 권리 규정도 없죠. 저희한테 맞는 게. 그리고 유통 과정도 없죠. 정산 룰도 없죠. 집계도 없었어요. 이거를 다 하나로 뚫어야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오케이 이제 출시해도 되겠어가 됐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는데 1년 반을 해결하고 났더니 이제 그때 출시할 수 있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몇 개 보완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키트 앨범 출시한다 그러면 루틴하게 그냥 다 해오던 대로 그냥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아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아, 네 재밌겠네요. 계약서 보내주세요. 계약서 보냈는데 아 이거는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뭐 저희 가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이런 게 1년 반. 예, 맞습니다. 와. 이게 누가 권한이 있고 누가 동의를 해야 되는지가 없는 물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이에서 이제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그 합리적인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생각에는 되게 합리적인 어떤 룰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네.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던 데는 어디였어요? 제가 NFC로 이 스마트 앨범을 출시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제일 처음에 저희 앨범 출시해 준 게 걸스데이였어요. 걸스데이. 네. 저희가 운이 좋았던 게 제가 군대 있을 때 네. 네, 왕성히 활동하던. 저희가 음반을 제작 중에 네. 있는 제작하는 기간 동안에 그 멤버 한 명이 진짜 사나이에 가서 확 떴죠. 그래서 그 멤버가 엄청 유명해진 상태에서 저희 앨범이 출시가 돼서 네. 되게 잘 판매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되네라는 걸 좀 만들어준 게 걸스데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해오다가 정체를 좀 겪는, 그러니까 잘 팔리고는 있지만 뭐 점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이제 SM 쪽과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SM은 워낙 유명한 가수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SM과 거래를 해서 많은 가수들이 출시되면서 저한테는 좀 새로운 기회가 또 왔고요. 그게 2017년 6월 말 정도였고요. 이런 몇 가지 과정 속에서 좀 처음에 출시하는 게 힘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가수를 출시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이해관계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좀 겹쳐졌고 그게 좀 원활하게 풀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출시를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그 뭐 스트리밍하고 집계하고 이런 게 이슈였는데 글로벌로 나갔을 때는 그게 또 훨씬 복잡했을 것 같은데. 실제 그 K-팝 앨범만 출시했기 때문에 네. 글로벌로 출시가 되고 글로벌로 판매가 돼도 집계는 다 한국에서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일본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일본은 저작권 협회랑은 이제 계약이 다 됐고 이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에도 오리콘 차트라는 좀 유명한 차트가 있습니다. 오리콘 차트도 한국도 그랬고요. 한국도 처음부터 저희가 집계된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앨범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음반으로 집계를 해줬거든요. 처음에는 음원으로 해야 되냐, 음반으로 해야 되냐 문제가 많았고요. 음반으로 집계가 되는데 오리콘도 지금은 좀 모호하지만 모호해서 이게 음원으로 집계되는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앨범이 일본에서도 지속적으로 출시되면 음반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음반 매장에서 음반 가격을 주고 실제 물건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일본 말고 지금 현재 진출해 있는 국가들은 혹시 또 있으실까요? 아, 저희가 법인 설립을 완료한 게 이제 일본, 미국, 중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막 협의는 오래 해왔는데 제가 막 진짜로 진출해서 네. 현장에서 뭔가 해야 될 타이밍에 코로나가 와서 지금 이제 줌이나 스카이프로 미팅을 계속 하고 사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조금 조용해지면 그래도 7, 8월 정도 되면 일본이든 미국이든 음반은 출시될 네.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 계획서 두 번째 장에 코로나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그 되게 특이한 사업 계획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어때요? 이게 그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게 타격이 크시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트렉스나 이런 매장에서 판매가 되면은 오프라인 매출이 이제 떨어지는 건데 이제 또 팬덤 문화라는 게 네. 또 디지털에 되게 친숙하고 그쵸. 그렇잖아요. 좀 어때요? 근데 이게 실제 오프라인에 있지만 판매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뭐 온라인상에서 그 쇼핑몰 가서 구매를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래서 판매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대부분 이제 엔터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그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둘째 장에 그걸 올린 이유가 네. 저희한테는 기회다. 아, 왜냐하면 음. 그 음악 시장에서 그 스트리밍이 만들어내는 매출로만으로는 음악 시장 생태계가 유지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피지컬 매체가 만들어내던 매출 대비 약 4분의 1 정도만 디지털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4분의 1로 이 매출은 줄었지만 그 내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회사들은 다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점점 수익이 줄어드니까 공연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CD 음반을 팔면서 이걸 메워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스트리밍으로는 생존이 쉽지 않은 음악 시장에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 매체 판매에 더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저희는 그렇네. 네, 저희한테 기회가 온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국에 제안했던 게 재밌었던 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 크지 않은 중소 음반사들요, 미국의 레이블들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콘텐츠를 막 제작해서 그걸 새로 시장에 내놓는 건 되게 위험하고 힘들어요. 자금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CD로 한번 팔았던 걸 또 CD로 출시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왜 너네는 예전에 CD 음반으로 출시했던 타이틀을 키트 앨범으로 출시해보지 않니? 또 살 텐데? 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 반응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니즈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들이 힘들었던 게 그쪽에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팔리는 게 판매되는 게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 그 팬들이 음악 팬들이 좋아하는 게 보이면 이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공급자든 소비자든 또 저희 같은 매체사든 다 새로 살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뭐 이제 BTS가 이제 그 온라인 콘서트 그 뭐 예전까지 이제 틀어주는 것 같던데 그 수백만 명이 보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 글로벌로 이렇게 좌석에 관계없이 팔 수 있는 그런 콘서트 티켓 같은 게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아우. 같은 시점에서는. 예.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네. 콘서트 현장에서 돈을 지불하면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뭐 티켓 주죠. 그 왜, 그러니까 어디 여행 놀이공원 가면 돈 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종이 티켓이라도 주죠. 기념하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온라인 공연을 보면 그냥 온라인에서 결제하고 공연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장할 수 있는 물건으로 저희가 이게 티켓팅이 되거든요. 이걸 저희가 지금 기한하는 건 저희가 라이브 콘서트 앨범도 키트 앨범으로 많이 출시됐어요. 그 뭐 유명 가수들 콘서트 앨범이 저희 키트로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걸 좀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기한하고 있는 게 이 앨범을 공연 티켓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획사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져서 비용이 들어간 물건을 공급하니까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을 거고 구매하는 사람들도 티켓을 소장할 수 있는 걸 살 수 있으니까 기분 좋게 산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인증해서 자기가 구매한 사람이니까 영상을 볼 수 있겠죠. 라이브 공연을 본 다음에 그 공연이 끝나면 이제 그게 편집돼서 나중에 앨범으로 또 출시되잖아요. 근데 이걸 구매한 사람은 한 달 있다가 일이 담기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면 이게 앨범 구매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죠. 그러니까 티켓을 구매하는 거랑 라이브 콘서트 공연을 보는 거와 앨범을 구매하는 걸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걸 기한하고 있습니다. 막 박효신 콘서트 이런 거 해주면은 무조건 살 것 같아요. 아, 저도 박효신 좋아합니다. 전 G.O.D로. 아, 네. G.O.D. G.O.D를 좋아. 얼마 전에 호우 저희 앨범 냈었거든요. 아. CD 앨범은 네. 출시하지 않고 키트로만 냈어요. 아. 네. 그 이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이제 네. 좀 답변하고 이제 뭐 글로벌 진출 네. 노하우 네. 이런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빈님이 이제 디지털 스트리밍 사이트에 좀 질문을 되게 여러 가지로 올려주셔가지고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가 키트 앨범이 뭐 필요한지 그리고 뮤즈라이브 측 제공 이미지에서 스포티파이나 냅스터도 보이는데 이런 곳과는 어떤 상품을 이제 거래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이미지에 스포티파이나 냅스터가 있다고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사업 속에서의 스포티파이가 잠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스포티파이조차도 스트리밍만으로 돈을 벌 수 없다. 단기 순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나오는 장면이 잠깐 있고요.
다른 쪽은 저희가 없고 스트리밍은 향후에 저희 서비스에 언제든지 스트리밍 서비스는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생각은 없고요. 예를 들어 모 스트리밍 업체들의 플랫폼을 열어줘서 여기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해외 판매를 위한 좀 플랫폼은 어디를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저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기술과 이제 키트를 제공을 하고 네.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기획사에서 좀 알아서 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그런 마케팅, 이제 해외 마케팅에도 이제 좀 같이 참여를 하는지. 저희가 마케팅하는 건 좀 간접적인 거고요. 네. 그 팬들한테는 팬 커뮤니티를 공급해서 어떤 그 동질감을 좀 유도해내는 작업들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획사 쪽에는 데이터 플랫폼을 오픈해서 키트 앨범을 출시해야 되는 좀 당위성을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이 두 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직접적으로 앨범 출시되면 이 앨범의 아티스트와 이 앨범을 제작한 기획사가 이 물건의 어떤 공동 소유자잖아요. 네. 그분들 팬한테 직접 홍보를 하거든요. CD 앨범이 출시되고 됩니다라고 홍보하듯이 키트 앨범 출시됩니다라고 같이 해주십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진출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제 알아서 다 잘 되고 있고. 저희가 운이 좋았던 거죠. 네. 저희 K-팝 앨범만 출시를 하고 있지만 네. 이미 K-팝이 글로벌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쵸. 저희가 지금 120만 개가 판매됐는데 60%가 해외라 그랬잖아요. 뭐 중국에만 해도 22만 개 정도가 판매됐고요. 일본에 12만 개, 뭐 영미권에 20만 개, 동남아에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등에서 저희 걸 다 구매하고 있고요. 저희 플랫폼에, 데이터 플랫폼에 보시면 전 세계 지도가 나오거든요. 전 세계 각지에 키트 앨범 구매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글로벌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혹시 어느 시점에 딱 이 키트를 해외에도 팔아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으셨던 순간이나 약간 그런 모멘텀을 받으신 게 혹시 좀 언제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이게 시작부터. 되게 처음부터 이걸 정반대예요. 저희가 이걸 네. 글로벌로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네. 건 언제냐면 네. 글로벌로 이만큼 팔렸어라는 걸 본 다음에 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류니 뭐 K-팝이니 이런 건 네. 생각 안. 일단 네. 국내에서라도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팔렸는데 네. 팔려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게 네. 2019년 중순인데요. 네. 저희가 그거를 오픈하고 저희가 보고 저희가 놀란 거죠. 아, 60%가 해외인데? 그때 알았어요. 아, 그럼 이제 해외에 직접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뭔가가 많이 팔겠다고 하는 건 어차피 팬들은 다 알고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출시되면 다 알거든요. 그 마케팅보다는 기존에 있던 대로 있다 보니 저희가 아닌 어떤 다른 손을 거쳐서 이 앨범이 판매되다 보니까 유통 과정이 많잖아요. CS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컴플레인이나 궁금한 걸 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걸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해소해 주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자체 뭐 키트앨범.com이라는 사이트를 열어서 뭐 CS도 접수하고 뭐 딜리버리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매 정보를 다 이렇게 보셨을 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얼마 비율을 이렇게 샀는지, 또 뭐 외국인은 얼마나 비율을 이렇게 차지하는지, 이런 데이터도 혹시 그러면은 보셨을까요? 한국인이 네. 40% 정도 되고요. 네, 해외 유저가 네. 60% 정도. 그 좋은 질문들이 몇 개 올랐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음반이나 음악 외에도 북이나 이제 드라마 쪽 네. 매체를 활용해 볼 계획은 없냐,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돕기 위해서 썼네요. 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요. 네. 바람잡이가 있네요. 네. 세롱아. 네.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 콘서트 앨범은 다수 출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걸 발견한 게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 어떤 굿즈가 나오려면 드라마가 종영돼야 만들 수 있어요. 그쵸. OST도 끝나야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어떤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면 그 끝나고 뭔가 굿즈를 제작해서 중국에 가져가면 팔리지가 않아요. 다른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요, 이미. 근데 저희는 이제 온라인에서 연동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면 이렇게 패키지로 만들어서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1주차, 2주차만 들어있고
구매를 하면 매주 업데이트돼서 다운로드가 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쪽도 새로운 형태의 서브스크립션 같은 형태의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 요즘 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 산업인데요.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도 이 음반만큼이나 책이 피지컬하게 아직 많이 팔리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듣는 시대가 됐고 해서 오디오북 시장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원어원 멤버죠. 하성운이 라면은 멋있다라는 오디오북을 피지컬로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예, 판매가 잘 됐고요. 오디오북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영화도 접목해서 출시하는 걸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뭐 기업과도 하고 있고 워너 같은 곳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글로벌 그 최고 애니메이션 회사인 일본의 토에이 같은 회사랑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냥 이제 사업 아이디어인데 이제 요즘에 이제 VOD 그 막 성인 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출판을 하시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그 강의 같은 거를 이제 뭐 클래스 101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이제 강의를 열어서 판매를 하는데 되게 잘 팔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리디북스 이런 걸로 이제 전자책 보면은 뭔가 모아놓은 맛은 안 들고 근데 편하긴 엄청 편한데 네, 근데 그 실물책을 하자니 또 그 부담스럽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되게 확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뭐 안 만나보는 업체가 없네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교재 업체도 만났었거든요. 네. 교재 같은 경우에도 CD를 아직도 뒤에 꽂습니다. 그쵸 네. 그쵸. 근데 컴퓨터에도 CD 플레이어가 없거든요. 네. 이게 의미가 없는데 안 꽂으면 이상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체를 좀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랑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렇네. CD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CD 들여도 뭐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CD가 여전히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매체를 좀 활용하겠다는 제안이 오고 있고요. 완구사에도 제안이 오는데 완구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플레이어를 판매하고 그 컨텐츠를 공급하는 뭐 카트리지 같은 형태를 또 판매를 해요. 그런데 저희 키트를 이용하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패드나 폰으로 그냥 그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구 쪽도 얘기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잡지 쪽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들이 피지컬하게 제공되는 공간에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는 매체로서 제가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굳이 K-팝이어야 되냐?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있는 뭐 대형 네. 그런 뭐 음반 제작하고 이런 사람들도 그 존재를 알 텐데 그럼 되게 막 유명한 분들 이제 네. 키트 만들어서 팔면 안 되냐?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진행하고 있는데 있다. 좀 뜻밖으로 이게 이 저희가 출시한 음반의 팬들은 저희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의 분들은 저희를 잘 모릅니다. 저희가 어떤 매체로서 대중 범용화된 어떤 시장에 저희를 드러내는 작업들은 별로 안 했고요. 음반을 출시하면 이 음반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저희를 알게 될 거고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알려지면서 이 매체가 알려지는 걸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중국, 일본, 미국에 접촉을 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상대방들은 저희를 몰라요. 모르는데 저희 걸 알게 되고 소개를 받게 되고 하게 되면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직접 보러. 모르는 게 문제구나. 아, 예. 근데 굳이 저희가 그걸 막 알려서 이게 이 매체가 좋아요라고 해서 시장에 들어가는 것과 이 팬들의 어떤 상품이 좋아요라고 시장에 들어갈 때 효율적인 면을 봤을 때 홍보 마케팅 비용이나 실제 효과를 봤을 때 후자가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 확산하는 속도가 붙어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재밌었던 경험은 일본 분이 한국으로 오시는데 좀 일본에서 한국의 SMYG 같은 거대 회사의 이사님이셨는데 저희 걸 써보고 이제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일본에는 그 음악 시장의 78%가 피지컬 음반 구매입니다. 스트리밍이 22%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시장이 공고히 돼야 되는데 CD 플레이어가 없어지니까 거기도 똑같은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걸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계속 걱정했던 게 일본 사용자들의 특성상 이런 매체를 사용할 수 있을까? 거기는 아직도 만화책을 사고 맞아. 네, DVD 사고 렌트해서 보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그 걱정을 하고 오셨대요.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그래서 공항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 모시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사업 속에서를 띄우지 않고요 화면에 저희 데이터 플랫폼을 열었어요. 일본에 이만큼 쓰고 있는데요. 일본 가수를 출시하지 않고 한국의 K-팝만 출시했는데 일본에서 이만큼 쓰고 있는데요. 그거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저희가 데이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설득해 나가고 있고요. 일본에도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제 코로나 예, 지금 특정 타이틀이 이제 작업 중에 있었을 건데 네. 조금 늦춰지고 있고 미국도 좀 타격이 있었는데 미국은 지금 거대 운반사들이 있는 직원들이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스카이프나 뭐 줌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반 출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개월 내에는 현지 가수들 음반이 출시될 것 같습니다. 이건 돈에 관한 건데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앨범 내는데 이거 맞춰서 제작해 달라 하면 이제 제작해 주고 이게 뭐 한 몇십만 개 공급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 건가요? 아, 초기에는 저희 새로운 매체가 나올 때 어떤 기획사도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제 걸 구매하지는 않아요. 구매해주지 않죠. 판매되면은 뭐 나눠줄게. 예. 저희가 제작을 하고 음. 기획사들은 컨텐츠를 저희 믿고 주시면 저희가 제작을 해서 유통사에 공급을 합니다. 그럼 유통사가 판매되고 나면 저희가 그 매출을 받아서 기획사에 드리는 것도 이상하고 기획사가 받아서 우리 주는 것도 이상해서 유통사에서 딱 정해진 배분율로 정산하게 돼 있는 룰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신뢰가 쌓이잖아요, 시장에서. 그리고 저렇게 완판되고 그런 사례들이 생기니까 이제는 좀 매입해 가시는 분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제 오더를 해주시고 제가 제작하면 그 매입해 가셔가지고 유통을 직접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 제품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되게 하나의 작은 미디어이자 플랫폼이 안에 들어있는데 사실 그 제조업으로 약간 돈을 버는 그런 구조는 사실 좀 아쉽고 네. 작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와 관련해서 보고 있는 분명히 다음 스텝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최태원 회장님이 어딘가에서 강의를 잠깐 하셨는데 네. 굴뚝산업이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가 없어서 굴뚝산업이 4차 산업으로 못 간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커뮤니티죠. 그 고객들과의 릴레이션십을 만드는 어떤 공간이 없는 거랑 그리고 데이터를 못 만든다는 거. 근데 저희는 지금 커뮤니티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 피지컬한 매체 판매가 많이 돼서 저희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좋은데 이 피지컬한 매체 판매를 4차 산업까지 가져가서 어떤 플랫폼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팬들과 공급자들이 다 우리 플랫폼에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걸 그런 플랫폼을 꿈꾸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와 데이터가 계속 맞물려 가지고 커뮤니티는 데이터를 만들어주고요. 데이터가 만들어서 물건이 출시되면 다시 커뮤니티 액티비티가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의 그 음악 시장의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저희 매체가 그 새로운 음악 생태계 속에서 핵심적인 커넥터 역할을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음악 시장이 이제 CD 플레이가 없어지는 음악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댓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 콘서트 콘텐츠 이제 수님이 올려주셨는데, 그 계획이 있긴 있다. 긍정적이다라고 아까 지나갔고, 뭐 온라인 콘서트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들 뭐 이런 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진출 과정이나 이런 데서 뭐 시행착오나 이런 건 없었을까요? 혹시? 초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기 전까지 초기에는 좀 케이스도 이렇지 못했고요. 비닐 케이스 같은 것도 있었고 담배값처럼 작은 종이 케이스로도 많이 출시했었어요. 그때 그것도 예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좀 고급진 케이스를 만들려면 이 단가가 많이 비싸서 제가 시도할 수가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서 이 플라스틱 케이스도 좀 고급화되고 그리고 이 패키지도 고급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그래서 소매가도 별로 비싸지지 않는 과정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패키지 구성하는 그 형태, 디자인 그리고 이
피지컬 매체를 만들 때 시행착오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시행착오들은 이제 패키지는 단가 문제였지만 이 매체는 기술적인 문제였고요.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오디오 단자가 있는 키트를 판매하면서 이 오디오 단자가 없는 키트를 실제 상품화하는 데까지 또 1년 정도 뒤에서 개발 기간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은 뒷단에서 벌어지니까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저희가 그게 보이면 사업이 안 됐을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보이지만 저희 뒷단에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뭐 이제 이런 이제 키트형 앨범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시장에서 막 많이 보이고 이런데 좀 보셨을 때 이제 좀 글로벌하게 우리가 그래도 갖고 있는 강점이 이건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다양한 이제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되게 간단했어요. 저희는 저희 뭐 프레젠테이션을 투자 사업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처음에 제가 CD 플레이 있으세요로 그냥 시작했어요. 근데 음반은 CD로 나오는데요. 그렇게 반응이 오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그 구동되면 새로운 음반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요? 저희는 거기서 시작했고요. 되게 간단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을 봤더니 그 처음에는 스트리밍에서 나오는 매출만큼 음반 판매에서 그만큼의 매출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사실. 그냥 CD 대신 이거 출시해보면 어때라고 했는데 팔리니까 이렇게 아직도 이 시장이 있나 하고 봤더니 깜짝 놀랐던 거죠. 아, 이만큼이 아직도 이 니즈가 있구나. 그렇네. 이게 CD 플레이어네. 그쵸. 맞습니다. 이렇게. 사실 그 카세트 테이프에서 CD 플레이어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10년이 걸렸어요. 그건 왜냐하면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버리고 CD 플레이어를 구매해야 되잖아요. CD 음반하고 별개로. 그것 때문에 한 10년 정도 걸렸는데 저희는 이제 없는 CD 플레이어 대신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구동되니까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맞춰가는 일단 기본적인 강점이 있는 거죠. CD 플레이어는 저희가 아니라 그냥 시대에 따라서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히 강점이 생기고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경쟁사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또 그 방어제가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플랫폼화 되면 데이터가 쌓이고 커뮤니티에서 많은 팬들이 저희 서비스를 좋아해서 이용하게 되고 창작하게 되고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또 저희를 보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강점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뭐 강점이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계속 그 시장 속에서 저희 강점을 계속 찾아내는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 뭐 니파님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뭐 특별하게 뭐 가공된 데이터나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게 있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키트형 앨범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얻을 수 있거나 이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 또는 커뮤니티가 뭐 엄청나게 좀 활발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앨범을 이용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가장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던 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가 아까 잠깐 경험하셨던 원곡 반주입니다. 그 원곡 반주를 감상할 수도 있고 거기에 녹음을 할 수도 있고 또 기능을 좀 약간 설명 안 드렸지만 잘 이용하면 가수가 한 구절 부르고 제가 한 구절 부르고 하는 듀엣도 녹음할 수 있어요. 아, 이런 그렇네. 네. 이런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호응이 되게 좋았고요. 두 네. 번째가 사진이었고요. 원본 사진이 100장 가까이 되는 원본 사진이 공급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기존에 없었던 기존의 서비스 스트리밍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피지컬 CD를 사면 또 그런 게 없어요. 이제 그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2달 정도 있으면 제 키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제가 키터라고 부르거든요. KITTER이 아니고 KITTOR이라는 이제 키터라고 하는데 키터닷컴이 또 열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 팬덤들끼리 모여 있는 그 팬 커뮤니티에서 이 오픈된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새로운 콘텐츠 주고받고 하면서 좀 활성화된 뭐 음악 진정한 음악 팬들에 대한 커뮤니티죠. 그런 걸 좀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에는 아티스트가 직접 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형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문별은 저희 커뮤니티에서 아티스트와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 좀
좋은 팬과 아티스트가 직접 연결되는 소통을 할수 그런 있는. 커뮤니티를 특이하네, 만들어갈 진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틱톡도 있고 브이라이브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 가능할 것 같아. 이제 아까 막 보니까 이게 안에 그 어떤 이제 특정 가수를 이제 좋아하는 그 전 세계의 좀 국적과 관계없이 이제 팬들이 이제 관심사를 기반으로 모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중국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어디 사람이고 이렇게 보이던데 여기 막 코엑스나 이렇게 지하철역 보면 이제 중국 팬들이 이제 돈 모아가지고 생일 축하한다, 네, 뭐 홍보 태어나줘서 이렇게, 고마워 이런 거 네, 하잖아요. 하죠. 이걸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제 모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코엑스 막 전광판 때 이제 막 딱 하고 이제 도배를 다. 이제 중국인들도 이제 모자라다 이제 막 어. 중국 사람 뭐 중국 팬덤 미국 팬덤 이제 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모금해라 막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예, 지금 모 가수는 저희 키트 앨범 출시를 해서 클라우드 펀딩 하고 있더라고요. 아. 성공했고요. 네. 저희도 그런 거 좀 만들어서 실제 인디 시장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글로벌로 보면 전체 음악 시장의 약 30%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니버설 뮤직이 있고요. 그다음 소니, 뭐 워너가 있는데 27, 8%가 인디 뮤지션입니다. 이 시장에서 그 인디 뮤지션들은 그렇게 자금이 여유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크라우드 펀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제작해서 판매 후 정산을 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구축해서 소량으로 주문했을 때 대응할 수 있고 개별로 관혼상제, 결혼식 뭐 여러 가지 기념 할 수 있는 뭐 저희 후배는 결혼식 때 프로포즈를 저희 키트로 그 여자친구랑 자기가 살아온 사진들을 다 담아서 음악을 넣고 선물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형태의 어떤 일반적인 사용에 맞는 형태로도 진화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맞는 또 패키지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약간 본인만 알 수 있고 약간 본인의 그런 상징적인 거를 좀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게 되게 좀 유행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하면은 의미 있고 찾는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서비스가 되게 젊은 생각들이 네.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좀 팀 구성이 좀 어떻게 돼요? 다 대표님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나이가 많고 네. 그리고 저 다음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저랑 10년 가까이 차이 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친구들은 20대 많아야 30대 초반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뭐 저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들은 저한테 네. 할 말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할 말 자기 의견을 다 제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웬만하면 들으려고 하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저보다는 이런 문화에 더 많이 접촉하는 친구들이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 있고요. 그쵸. 또 그걸 받아서 또 시장에서 사업적인 거랑 또 녹여야 되니까 그런 또 제가 또 녹여야 될 거고 이런 게 좀 섞여서 때로는 그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또 때로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섞여 있겠죠. 그게 잘 이렇게 버무려져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막 서태지 뭐 네. 이런 이제 서태지 뭐 서태지 이런 세대죠. 그냥 김건모 막 서태지 어떤 뭐 팬덤 1세대부터 네. 지금 뭐 BTS와 뭐 엑소 막 BTS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 네. 계시잖아요. 네. 이런 이제 문화가 좀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좀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한국이 좀 지금 특이한 길을 가죠. 음악 산업을 보면 보통 아티스트가 자기만의 색깔로 어떤 아트를 하는 거죠. 작업을 하면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게 마음에 드는 제작자들이 자금을 투입해서 이 결과물들을 커머셜한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서 돈을 만들어서 나누는 구조였는데 해외는 아직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한국은 이제는 제작사들이 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시장에 잘 맞는 어떤 상품화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잘 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한국 케이팝에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잘 맞는 아티스트들이 또 공급이 되면서 이게 버무려진 상품이 나온 게 케이팝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팝은 아티스트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기획하는 미국이나 일본의 시장하고는 좀 다른 기획하는 그 비즈니스 그 구조, 조직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는 아트를 제공하는 형태로 음. 만들어진 상품이 지금 출시돼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과도기를 좀 넘어서 이제 좀 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나간 다음에 아마 적절한 타이밍에 그 해외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 사례들과 지금 한국에서 글로벌로 붐업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섞여가지고 좀 적정한 형태의 또 새로운 문화, 새로운 형태의 음악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뭐 방송 시간이 이제 한 네. 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 벌써요? 아 근데 되게 말씀 잘하시네요. 아까는 뭐 이제 막 힘들 것 같다. 조금 나아졌네요. 예전에 무대 좀 쓰셔가지고 아, 그 경험이 사실 큰 무대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도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컬이셨어요? 네, 어떤 류의 보컬? 락이었어요. 락 중에서도 많잖아요. 예, 하드락이었죠. 하드락이에요. 아, 머리 이렇게 하시고. 머리도 좀 길었고 네. 네.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선거대에서 허스키라서 쫓겨났어요. 아, 저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부를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어서 야, 너 이제 안 될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는구나. 그럼 뭐 사업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제 뮤지션을 또 하려고도 했었고 그 활동도 했었고 나름대로 그 이제 지금 이제 음악 영역에서 그냥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나름의 좀 뭐 뿌듯함이나 보람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시작인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맞습니다. 때는 그래도 그런 보람을 느끼는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자뻑을 하는 건 네. 없던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거를 그러니까 세상에 얘가 없었죠. 이런 게 얘가 이제 나와 있고 존재감이 생겼잖아요. 그쵸. 나름의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뿌듯함. 그리고 이게 이만큼 팔리고 있다는 건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공급자와 소비자 쪽에서 어떤 소구점이 생기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죠. 이제 이게 좀 얼만큼 정착이 되고 얼만큼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일단은 얘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되게 뿌듯하다.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드락 18번이 뭐였냐 댓글이. 이거 하면 또 싫어하지 않으실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앤드리스 레인을 잘 부릅니다. 너무 명곡이죠. 그래서 그 가사를 한국말로 바꾸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 고음 옛날에는 보컬이시군요. 일단 하드락 하려면 고음이 나와야 되죠. 와 역시 태양의 눈코입을 부른다 하실 오히려 때가. 그런 노래가 힘들죠. 음. 네. 네, 좋습니다. 또 뭐 저도 질문 드리고 네.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또 스타트업을 꿈꾸고 있는 이제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뭐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고 막 이런 분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약간의 조언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렇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씀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스타트업들이 네. 들으면 꼰대 같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 라떼는 경험 네. 경험상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했으니까 좀 젊을 때 스타트업 시작해서 뭐 저희가 성과를 만들어서 사실 MBC 투데이 쇼 나온 게 처음 나온 게 김연아 선수였고요. 한국에서 알기로 두 번째 나온 게 싸이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중간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잘 모르는데 그런 성과를 막 만들면 이제 스스로 도취가 돼요. 이제 뭔가 내가 새로운 걸 했고 각광받고 내가 뭔가 글로벌에서 어떤 존재감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놓치는 게 실제 내가 만든 게 시장에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돈을 버냐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물건인가 서비스인가를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자뻑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은 거고 그 돈 지금 안 벌어도 그만이야 하지만 누군가 쓴다는 거죠. 누군가 그걸 쓰는데 내 가치를 지불하는 물건을 내가 만든 건가? 지불하는 그런 서비스를 내가 만든 건가를 계속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개발해 나가고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가 내가 만든 서비스나 상품이 가진 가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놓치는 게 있었고 저도 그랬고 그리고 끝에 갔더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스타트업들은 시작할 때부터 거기 좀 맞춰지면 그분들이 한 1, 2년 지났을 때 조금 편한 데 있지 않을까. 맞아.
저는 되게 공감해요. 저도 대표님하고 같은 나이 때 창업을 시작을 해서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 막 창업한다 그러면은 네. 사실 막 언론에서도 기사 막 많이 네, 써주고 그죠. 예쁘다 해주죠. 그죠. 네, 신나죠. 그냥 주변 애들 막 다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막 그 기사 나고 야 너 뭐 거기서 봤다 이러면은 어. 그 고객을 봐야 되는데 네. 숫자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 뭐 도취되고 스포트라이트를- 그러기 쉬운 것 같아. 저도 진짜 막 그렇게 날려먹은 시간이 되게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년이면 되게 짧게 끝내시네요. 네. 그죠. 무대 출신이니까 더 한참 더- 갑니다. 스포트라이트. 네. 네, 사람들이 그 반응이 정말 우리에 대한 가치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 그거 아닌데 우리 거 쓸 사람들이 정말 내 걸 기꺼이 지불하면서 내 걸 쓸 수 있을 만큼의 물건을 내가 물건이라니까 피지컬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나 뭐든 간에 만들었나? 그걸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짧은 질문. 근데 사업에서 가장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난관을 피하지 말자. 난관 예, 피하다 보면 목적지가 저기인데 피하다 보면 늦게 가거나 못 가는 거죠. 결국 앞에 있으면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기 보고 계속 넘어가는 거죠. 작게 오면 넘고 크게 오면 넘고 그냥 계속 거길 가다 보니까 그 흔히 뭐 한우물 파니까 되더라, 뭐 시간이 버티니까 되더라 하는데 그걸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 계속 넘어가니까 결국 거기 가는데 피하니까 거기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 피하려고 하는, 저도 모르게 피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안 피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뭔가 잔꾀를 부리거나 이제 다른 방법을 찾으면은 네. 비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맞을 매나 뭐 네. 마주할 난관은 마주하게 돼 있고 네, 맞습니다. 맞아. 결국 올 건데 눈을 부릅뜨고 설득이죠. 네. 보면 사업은 설득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 했어야 되는구나, 스타트업한테. 사업은 설득인 것 같아요. 그 내가 만든 물건을 고객한테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로 설득 못 하잖아요. 걔는 그 고객은 나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품을 보니까. 내가 만든 서비스나 상품이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 회사를 도와줄 투자사를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랑 같이 해줄 파트너사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 모든 게 이 설득의 문제인데 이 난관을 넘는 방법은 그 설득밖에 없었어요. 뭐 될 때까지 설득하는 거, 네,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100만 명을 설득을 하셨네요. 네. 아, 예, 뭐 저희가 설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아티스트들이 설득한 거죠. 그래서 설득할 수 있는 도구를 네, 만들어 그쵸. 주셨어요. 제가 네. 그 전달을 좀 편하게 네. 하고자 하는 거죠. 네, 뭐 댓글들 중에 뭐 본조비의 It's My Life가 생각나는 창업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보여줘 이런 네. 유창 큰일 납니다. 본조비는 좋아하실 것 같고 좋아합니다. 네. 네. 그 뭐 끝으로 이제 뭐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그래도 다양한 나라에 그 진출해 계신데 이런 거는 좀 유념해두면 좀 좋다.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다. 혹은 조금 더 특정해서 이쪽 시장은 이거 알아야 되고 저쪽 시장은 뭐 저거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똑같은 것 같은 게요. 해외 시장이 한국 난관. 한국에서 성공한 사례를 해외에 이식하는 게 맞겠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전체 틀은 이식을 하되 제가 겪어보니까 각 현지마다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맞아. 영어, 한국어가 다르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화 속에 있는 언어가, 감성적인 언어가 달라요. 그거를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지에 저희 현지어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우선 고려해야 될 게 믿고 맡길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믿고 맡기지 못할 것 같으면 어차피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해외 나갈 때 현지화 될 만한 인력들을 구축하고 그 시장에 녹아들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일원으로서 얼만큼 같이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거 놓치면 뭐 대표가 다 할 수도 없잖아요. 뭐 우리 임원들이 맞아. 조 짜가지고 영국 갔다 미국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들고요. 그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현지에서 뭔가 매출을 만들어내고 우리께 존재감을 갖는다? 그건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예.
결국 사람 문제인데 해외 진출일수록 좀 더 중요하다. 네. 그렇죠. 이거 같아요. 혹시 뭐 그런 해외 분들이랑 이렇게 마주했을 때 뭔가 공유해 주실 만한 에피소드가 아, 해외 있을까요? 만났을 네, 때요. 네. 해외 만났을 때 아까 그 네. 일본 분 같은 경우에 네. 와서 네. 이거 쓸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가 네. 보여서 놀랐던 거. 어. 그다음에 유니버설 뮤직한테 네. 저희가 이걸 처음에 소개했을 때 이런 거 자기들도 찾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얘기들 그쪽에서 먼저 네. 해줄 때 음악 시장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피지컬하게 팔아야 살 수 있고 이런 얘기 했을 때 좀 놀랐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와서 네. 미국 현지에서 영업이 좀 정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장독된다 그러잖아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네. 미국에 있는 인디 그룹들, 레이블들, 네. 뮤지션들한테 그냥 팔로우를 다 신청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직접. 네. 그 다이렉트 메시지를 한 100 몇 명한테 보냈어요. 너네 키트 앨범 출시해보지 않을래? 그리고 그냥 키트 앨범 유튜브 가서 검색해봐 이러고 쭉 보냈거든요. 네. 대답이 3명이 왔어요. 대답이 3명이 왔는데 그중에 한 팀은 지금 출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출시되는 사례가 나오면 아마 그거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될 것 같고요. 안 되면 이렇게 부닥쳐야 되고 뭐 안 되면 설득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연속이고요. 그리고 그 제가 술 먹고 뭐 저녁 먹고 노는 영어는 되는데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할 정도는 영어가 안 되니까 네. 이 통역을 옆에 두고 네. 하는데 네.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요. 네. 되게 미안할 정도로 제가 막 떠드는 일들이 많아져서 말을 뭐 그런 끊어주셔야 것들. 되는데. 상대방들이 알아서 이해해 주니까. 예. 되게 그러시면 근데 열정이 느껴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또 정확히는 못 알아들어도 뭔가 되게 이 제품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되게 전달하고자 하는 또 무언가가 되게 있구나 이러면서 되게 궁금해하고 네 이럴 것 같아요. 네, 다행히 그거라도 네. 봐주시면 알아서 이해를 네, 해주시니까. 네. 저는 오늘 이 대화를 나누면서 되게 커질 수 있는 기업이겠구나라는 걸 많이 좀 느꼈던 것 고맙습니다. 같아요. 이게 저는 음악 시장도 음악 시장인데 이제 그 미디어 콘텐츠업 종사자이기도 하고 지금 미디어를 하면 커뮤니티 시장을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커뮤니티가 굉장히 뾰족하게 쪼개지고 그리고 되게 공개된 커뮤니티 말고 네. 이제 그 폐쇄적이지만 끈끈한 커뮤니티로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뾰족하고 이제 그쪽에서 잠재력이 되게 높을 것 같다라는 고맙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저 같으면 네. 약간 막 박효신 이런 것도 이런 건데 만약에 뭐 퀸 영화나 이런 것들이 개봉을 할 때 맞춰가지고 그 되게 구하기 어려운 뭐 퀸 뭐 예전 콘서트 고화질 영상 이런 것도 이렇게 전집처럼 이렇게 담아가지고 제공하거나 뭐 마이클 잭슨 뭐 그 희귀한 고화질 영상 뭐 이런 것만 해도 맞아. 진짜 많이 팔리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커버도 하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사진으로 올리고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실제 미국에서 지금 협의 중인 것들이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미국 쪽에서 아이디어를 준 건 힙합 레이블들 쪽을 먼저 진행하면 이 아티스트가 만든 비트 위에 일반 힙합 하는 사람들이 녹음해서 공유할 수 있잖아요. 또 컴피티션 같은 거 열어서 좀 붐업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반 뭐 글로벌 가수도 좋지만 좀 오래된 유명 가수들 뭐 그런 가수들의 앨범을 출시해서 그분들은 뭐 출시하면 다 팔린대요. 그런 쪽에서 좀 그 명성을 좀 쌓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것 쪽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지금은 이제 100만 장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수천만 명, 뭐 1억 명 정도가 되게 밀도 높게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지 않나. 아유, 고맙습니다. 가수마다 뭐 자기 플랫폼이 하나씩 생긴 거잖아요. 그쵸. 가수마다 맞아. 자기 네. 틱톡이나 맞습니다. 브이라이브가 생기는 거고 너무 좀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보면 아티스트들이 자기 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가서 게시글 쓰거나 뭐 인스타그램에 불특정 다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 사실 뭐
이 폐쇄된 것 같지만 이 앨범을 구매하고 그쵸. 로열티가 강한 음. 직접 팬들하고 소통하는 거 그런 것들 통해서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쵸. 이게 멘탈이 힘들죠. 이제 막 익명의 사람들이 와서 네. 얘가 내 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막 실망했다 이런 댓글 남기고 그러면 분명히 이제 팬 아니었던 사람이 막 가가지고 댓글 남기고 그죠.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아, 되게 좋을 것 네. 같고. 제가 가수라면 제 팬들한테 이거를 다 돌리고 싶을 것 같아요. 아우 약간 고맙습니다. 네. 노래를 노래를 하시지. 제가 네. G.O.D. 네, 커버. 그만. 아, 네, 예, 그만큼, 아티스트 중에 네. 저희 거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좀 네. 꽤 있고요. 저희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네. 뭐 끝으로 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거 뭐 있으면은 네. 이제 해주시면서 저희가 네.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뭐 네. 저희 꿈이기도 하고요. 이 컨텐츠라는 게 있고 매체가 입혀져서 상품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어떤 매체들은 뭐 음악 쪽만 보면 카세트, LP, CD 다 해외 업체들이 만들었어요. 필립스가 만들고 콜롬비아가 만들고 뭐. 그런데 한국에서 K 컨텐츠가 글로벌로 부모 파는 시대에 한국의 어떤 새로운 미디어가 K 미디어겠죠. 미디어가 그 컨텐츠를 딜리버리 하면서 이렇게 융합해서 나간다면 이 컨텐츠 쪽에서도 조금 더 시장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저희도 미디어로서 좀 이 붐을 타고 글로벌로 나가서 기존에 뭐 미국의 업체, 네덜란드 업체 뭐 이런 데서 만들었던 매체들